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숫자 000112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0끼리 이웃해도 되고 01 이웃해도 되고 02 이웃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끼리 이웃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만 피하면 되겠습니까? 2하고 2가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2하고 2가 이웃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한번 제외시켜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표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같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2가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 0, 0 기준으로 해서 이 네 군데에 2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2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 1은 1, 1은 이웃해도 되니까 여기 1, 1 하고 와도 좋고 1, 1 이렇게 또는 여기 1, 1 이런 식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습니까? 네 군데 중에 일단 2를 먼저 넣겠습니다. 그러면 4씨 2하고 계산이 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같이 들어가도 되고 따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2H 두 군데서 두 군데 자리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4C2 하면은 6가지 하고 나타나고 2C2 하면은 3C2 해주니까 3가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6, 3, 18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5번 꺼내어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AK가 K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3일 때 A1 더하기 A2는 A4 더하기 5가 5랑 같을 확률, 즉 조건부 확률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AK가 K 이하가 되는 가장 작은 최소값이 3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1하고 A2에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A1은 1보다 크고 A2는 2보다 커야겠습니다. 그리고 A3은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A3은 3보다 작거나 같고 A4하고 A5는 관심이 없습니다. A4랑 A5는 제한 조건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리 이제 뭘 체크를 또 해야 되죠? A1 더하기 A2하고 A4 더하기 A5가 같은 경우를 한번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경우 2하고 3, 1하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합이 6이 되는 경우 2, 6, 1, 5가 있겠습니다. 합이 7이 되는 경우 3, 4하고 2, 5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한번 써보겠습니까? A3이 3 이하니까 A3이 1, 2, 3인 경우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A3이 잘못 썼습니다. A3이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은 어떤 값이 나타나겠습니까? 1보다 커야 되니까 2, 3, 4, 5 중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A2는 또 어떤 값을 데려오겠습니까? A2는 2보다 커야 되니까 3, 4, 5 하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눈에 띄십니까? 3, 4, 5 서로 같은 값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먼저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A2를 먼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A2 선택하는 거 세 가지가 있고 A1은 하나가 빠지니까 또 세 가지 남겠습니다. 그리고 A4, A5는 나머지 두 개 중에 가져오면 되니까 2팩토리얼 그러면 3, 3, 9, 2, 18 해서 18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3이 이번에는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이 2인 경우 그러면 A1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가 나오면 안 되니까 3, 4,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A2는 2보다 크니까 여전히 3, 4,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경우 둘 다 같은 경우니까 하나씩 나눠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2 해주고 A4, A5 나머지 두 개를 나눠 가지니까 2는 4, 4, 3, 12, 12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A3이 3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1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되고 3 안 되니까 2, 4, 5 가능하겠습니다. A2는 어떻습니까? 3이 안 되니까 4하고 5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수가 있습니까? 4하고 5 또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를 먼저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A2를 먼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A2 두 가지가 있고 여기 한 가지 빠지니까 A1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A4, A5 나머지 두 개를 나눠 갖겠습니다. 그러면 총 8가지가 생겨서 전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8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뭘 체크하겠습니까? A1 더하기 A2가 A4 더하기 A5랑 같은가 하고 체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A3에 1이니까 1 들어가는 경우는 빼줘야 되겠습니다. 1 들어가는 경우 빼서 이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7이 되는 경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A2라고 A2를 체크를 하는데 합이 7이 되는 경우 뭐가 있겠습니까? 2하고 5가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3하고 4도 있고 그 다음에 또 4하고 3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4하고 A5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2, 5하고 오면 3, 4를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지니까 각각의 경우 두 가지씩 있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팩토리얼 해주니까 이 경우는 6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들어가는 거 안 되고 2 들어가는 거 안 되고 2 들어가는 거 안 돼서 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A3이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 들어가는 경우 빠지겠습니다. 여기도 3 들어가서 안 되고 여기도 3 들어가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수의 합이 6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수의 합이 6인 경우가 있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2라고 A2를 체크를 하는데 두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있습니까? 맞습니다. 2하고 4 여기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해서 A4하고 A5는 어떻습니까? 2, 4를 제외한 2로를 서로 하나씩 나눠 갖겠습니다. 그러면 경우가 몇 가지 있겠습니까? 한 가지 곱하기, 다른 색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한 가지 곱하기 2 팩토리얼 해주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하고 계산을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뭐 더하기 뭐 한다고 했습니까? 18 더하기 12 더하기 8 하고 해주고 분자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 더하기 2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38 하고 나타난다고 했고 여기는 8이 되고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연속 확률 변수 xy가 갖는 값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 gx이고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 g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어떤 함수를 택한다고 했습니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데 이것은 gx가 fx를 쫓아가거나 또는 gx가 a를 쫓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각조각 정의되어 있는데 어떻게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연속이 되도록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만약에 gx가 fx 전체 자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gx다 그런 뜻인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0에서 1까지 이 확률이 fx의 확률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으니까 이렇게 쫓아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함수 a가 있어야 되는데 a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 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가 이런 그래프를 쫓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의 값이 전체 확률이 1보다 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 확률의 값이 1이니까 올라가면 1보다 커서 또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함수 a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살짝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쫓아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서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x 확률 이렇게 나타나는데 또 fx보다 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그대로 쫓아가고 여기에선 이렇게 내려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gx의 확률이 fx보다 작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도 나타나겠습니까? 3, 4에서도 나타나야 되니까 gx는 이렇게 쫓아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3, 4에서의 확률이 fx보다 작아지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1에서의 확률이 또 작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gx가 이렇게 밑으로 쫓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확률이 또 1보다 작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g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쫓아오고 여기는 쭉 a 쫓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 fx 이렇게 쫓아오는 이러한 그림의 gx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그려진 그림으로 좀 그래프를 덮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gx를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fx 쫓아가고 여긴 상수함수 a고 그 다음에 여기도 fx 쫓아가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체크하겠습니까? gx 이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상수함수 a가 갖는 값은 몇일까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그려진 그림을 보고 또 할 텐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건 어떤 그림입니까? fx의 넓이가 1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색칠이고 이것은 gx의 넓이가 1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색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위에 있는 삼각형 두 개의 합이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삼각형, 즉 이 보라색 삼각형의 합이 여기 분홍색 삼각형의 합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를 반으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여기를 반으로 쪼개면 서로 반반 같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고 실제로 반쪽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되죠? 넓이의 비는 1대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넓이의 비가 지금 1대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도형 삼각형 닮았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몇이라는 뜻이죠? 닮은 비는 1대 루트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좌표가 몇이 되겠습니까? 상수함수 a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몇이라는 뜻이죠? 이 높이가 a하고 이 길이가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길이가 a가 되겠습니다. 닮은 비 뭐라고 했습니까? 1대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2분의 1 a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더하면 뭐가 되죠? 2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a 해주면 루트 2로 한번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2분의 1 했습니다. 따라서 a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 남고 루트 2 해주겠습니다. 2분의 루트 2 해주고 유리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해서 2분의 루트 2 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값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것입니까? gx의 확률 0 이상 5a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울기 몇이 되겠습니까? 기울기 2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가 2a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디쯤에서 5a가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5a 한번 써보겠습니다. 5a 해주면 여기 2분의 5 해주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2분의 5 해주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2가 1.414 하고 나타나니까 약 1.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6이 되고 2로 나눠주면 0.3이 되고 0.3에다 5를 곱하면 약 1.5가 되겠습니다. 약 1.5 하고 나타나는데 1.5 하면 이쯤 어딘가에서 5a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쯤에서 5a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미리 조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A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A, 그리고 여기가 5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A까지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 A까지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A라는 삼각형의 넓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사각형인데 3A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A 곱하기 A 해서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 A제곱, 3A제곱, 4A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A제곱인데 A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 해주면 2-루트 2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에다가 2 더해주니까 6-4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P가 6이 되고 Q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Q의 곱은 몇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6, 4, 2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확률 밀도 함수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는 1, 2, 3, 4, 5, 6, 7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7에서 f1을 빼면 그 차가 3이고 조건 나를 보시면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이 값과 이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나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해주면 f1이 어떻습니까? f1 대입해주면 F1이 F3보다 작거나 같고 3을 대입해주면 F5보다 작거나 같고 5를 대입해주면 F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해주면 F4보다 작거나 같고 또 4를 대입해주면 F6보다 작거나 같아서 짝수번째, 홀수번째, 정의역이 짝수인 경우 대소관계가 있고 홀수인 것끼리 대소관계가 서로 있겠습니다. 조건 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좀 표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표 안에 채워진 값들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2라고 제가 먼저 뭘 체크해 놨습니까? F2라고 F7의 값이 차가 나도록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2라고 4가 있고 2하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3하고 6이 있고 4하고 7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뭘 체크했습니까? 여기 체크했습니다. F2하고 F1의 차에 3분의 1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2하고 F1이 차이가 3의 배수가 나야 되겠습니다. 3의 배수 나는 경우 4 있고 7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5, 3, 6, 4, 1, 4, 7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총 6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뭐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체크했고 이거 체크할 거 중간에 체크할 거고 이거 체크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홀수 번째 1, F1, F3, F4, F5, F7의 합이 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F1, F3, F5, F7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까? F3하고 F5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F3하고 F5는 1 이상 4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F3하고 F5는 어떤 값들을 갖겠습니까? 1에서 4 사이니까 1, 2, 3, 4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하고 4를 더하면 합이 5가 되겠습니다. 1하고 4 합이 5다.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가 되겠습니다.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다. 그러면 우리 두 수의 합이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 3이 있고 그 다음에 3, 4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2 더해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경우가 있고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 한 가지씩만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F2하고 F4하고 F6을 택하는데 F4하고 F6은 F2가 관할하겠습니다. F2가 4이니까 이 경우는 4, 5, 6, 7 중에서 두 개를 데려오고 이 경우는 7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위에서 결정되는 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하고 6은
4, 5, 6, 7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4H2가 되고 이 경우는 7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3 곱하기 4H2는 몇이 되겠습니까? 5C2에서 10이 되고 1 더하니까 11 더해 곱해주면 33. 첫 번째 경우는 3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F2라고 F7을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7이어서 3으로 나눈 나머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F3하고 F5는 각각 어떤 값들을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2 이상 5 이하 해주니까 2, 3, 4, 5 중에서 데려오겠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을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여기 1이었으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2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2, 3이 올 수 있고 또 3하고 5가 올 수 있겠습니다. 4, 4도 3으로 나눈 나머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구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씩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F4하고 F6을 골라야 되는데 F2가 몇입니까? 그러면 5입니다. 그러면 F4하고 F6은 5, 6, 7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아 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쓰겠습니까? 3 곱하기 여기 3H2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해주고 3H2는 몇이 되겠습니까? 4C2 해주니까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곱해주면 18에서 18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1이 3이고 F7이 6인 경우 이 경우는 이미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3하고 F5의 합도 3의 배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F3하고 F5 일단 어떤 값들에서 데려오겠습니까? 3 이상 6 이하에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3, 4, 5, 6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 3도 있고 3, 6도 있고 그 다음에 6, 6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4, 5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4하고 F6은 몇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6 이상이니까 6하고 7에서 어떻게 고르면 좋겠습니까?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H2 해주면 4 곱하기 2H2는 3C2가 돼서 곱하기 3, 총 1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4하고 7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11이 돼서 3으로 나누어 나머지 2가 되는 경우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골라야 할 F3하고 F5의 합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좋겠습니다. F3, F5가 고를 수 있는 값은 4 이상 7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 5, 6, 7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 되게 고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4하고 6이 있고 그 다음에 6하고 7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5하고 5를 골라도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체크를 할 텐데요. 여기 1이 F2가 1인 경우는 F4하고 F6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1, 2, 3, 4, 5, 6, 7 해서 두 개를 뽑겠습니다. 여기는 7 하나인 경우는 전부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습니까? 3 곱하기 해주고 이 경우는 7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 뽑는 경우이고 이건 전부 7이니까 한 가지 있겠습니다. 계산해주면 3 곱하기 이거는 8C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 4, 28에 1을 더하니까 29하고 나타나고 9, 3, 27, 3, 2, 6 해서 여기는 8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이거 더하면 30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1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구하는 경우의 수는 150, 정답은 15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함수의 개수 중복조합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고 다음과 같이 정적분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f4가 1일 때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위에 있는 식에는 f'2분의 x고 아래는 fx입니다. 그래서 2분의 x를 치환해서 x꼴로 바꿔놓고 정적분을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x를 제가 t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x를 t라고 쓰면 이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는 2t 하고 나타나고 dx는 2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윗끝 아래끝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요. x가 1이면 여기 1 들어가면 t는 2분의 1 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x가 2면 2 들어가면 2분의 2 하니까 1 하고 바뀌고 x는 2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t-1 하고 표현되고 f't 그리고 dx는 2dt 하고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1까지 이 안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4t-2 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f't 있는 걸 보고 우리 뭘 할 준비를 하죠? 부분 적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데려가고 이거 적분해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데려오는 것은 4t-2가 되고 그 다음에 적분해서 온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ft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서 1까지 해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1까지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온 거 뭐 하겠습니까? 그냥 온 거 쉬었다 왔으니까 미분하고 적분한 것은 고생했으니까 다시 그냥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미분하면 4가 되니까 4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들어오면 2f1 하고 나타나고 2분의 1 들어가면 여기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를 빼면 2분의 1에서 1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의 값이 2라고 했습니다. 이 정적분의 값이 2 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은 몇입니까? 이 값은 f1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주면 6이고 4로 나누니까 이것의 값은 2분의 3이구나 하고 정답을 찾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6번은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 합체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A1, B1, A, B1 그리고 AC1의 길이가 각각 루트 17이고 B1, C1의 길이가 2인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색칠한 그림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각각의 길이들이 같고 합동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넓이를 초항으로 하고 그리고 B2, C2를 이어서 같은 모양의 그림의 축소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은 여기를 이어서 또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계속 그려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넓이를 계속 더해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한급수 도형편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 좀 미리 써놨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탄젠트 덧셈 공식으로 접근할 거고 두 번째는 닮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번 활용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제가 뭘 해놨습니까? A에서 수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하고 이 삼각형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점을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 P, 이 점 Q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여기 보이십니까? 노랗게 칠한 삼각형하고 여기 하늘색 삼각형이 서로 어떻습니까? 합동이 되겠습니다. 합동인 이유는 이 삼각형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어서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 더하면 90도인데 이 각하고 이 각을 더해도 9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들이 같겠습니다. RHA 합동이 되겠습니다. 합동인 사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뭘 쓸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17이고 여기 반쪽 길이 1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7에서 1 빼서 루트를 씌우니까 여기는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삼각형을 또 좀 옆에 뽑아서 그려놨는데요. 삼각형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루트 17이고 그리고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4면 이 직각삼각형이 갖고 있는 이 각들이 특수각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각을 제가 알파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되고
이 하늘색 각은 제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만 읽어내면 여기 길이가 1이니까 D1, Q1의 길이가 쉽게 나타나겠습니다. D1, Q1의 길이가 쉽게 나타나면 합동이니까 이 B2P의 길이도 즉 B2C2의 길이 이 길이의 절반도 쉽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젠트 덧셈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하고 탄젠트 베타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탄젠트 덧셈 공식에 의해서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1분의 4 하니까 4 하고 나타나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4 빼기 1 해주니까 5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5분의 3이라는 값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탄젠트 베타 보시면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 D1 Q의 길이가 5분의 3 같은 방법으로 합동이니까 여기도 5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찾았습니까? B1, D1의 길이를 찾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B1, D1의 제곱은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B1, D1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 더하기 5분의 3에 제곱하니까 25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해주면 25분의 34 하고 나타나는데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초항은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B1, D1 길이가 같으니까 B1, D1의 제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B1, D1의 제곱인데 이것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초항은 25분의 34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찾겠습니까? 공비 찾겠습니다. 공비는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은 비 가는데 B1, C1 대 B2, C2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하고 바로 쓰겠습니다. 닮은 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닮은 비는 B1, C1의 길이가 2니까 2대 그리고 5분의 3의 2배가 되니까 5분의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3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공비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공비는 제곱비로 가니까 공비는 25분의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1-R분의 1은 뭐가 되겠습니까? 1에서 25분의 9를 빼면 25분의 16이니까 16에 역수를 해주면 25분의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6분의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마무리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조금 쓰겠습니다. 25분의 34 곱하기 16분의 25를 해주겠습니다. 16분의 25 해주면 25 약분되고 2로 약분하니까 8분의 17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닮은 버전으로 한번 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모양의 그림을 또 한번 놓고 할 텐데요. 보조선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틀은 같습니다. 수선 내린 것도 같고 여기 노란 삼각형하고 여기 하늘색 삼각형이 합동인 것까지 찾는 것도 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보조선을 그었냐면요. 여기 이 삼각형, 여기 왼쪽에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활용한 문제로 가겠습니다.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1대 4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합동을 또 써줘야 될 텐데요. 이 길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 길이 1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1이면 여기 합동이니까 여기도 1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길이를 제가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K가 되면 여기도 합동으로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이 길이가 K라는 뜻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이 길이는 1에서 빼주니까 1-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도 1대 4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의 4배가 되는데 이 길이는 1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더하기 K는 하고 써주면 1 더하기 K는 4배의 1-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K는 3 하고 나타나서 따라서 K는 5분의 3 하고 같은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어디였습니까? K 여기 똑같이 5분의 3 하고 5분의 3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진행 방식은 아래랑 같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했습니다. 탄젠트 덧셈 공식을 썼고 한 번은 닮음을 썼습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했고 그 다음에 2호에 대한 원주각이 2세타가 되게 점 Q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AQB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90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각이 세타가 되도록 여기에 점 P를 잡았고 Q하고 O를 이어서 R이라고 했습니다. R과 P를 이어서 여기 나타나는 이 색깔의 넓이를 G세타, 이 색깔의 넓이를 F세타라고 했습니다. F세타에 대한 정보는 이제 금방 나오겠습니다. 여기 2세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2세타, 4세타 해서 1, 1, 4세타 넓이는 쉽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G세타인데요. G세타도 각들은 금방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 G세타의 한 변의 길이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변의 길이를 읽어올 것인가? 그것이 이 문제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선을 조금 미리 그어놨는데요. 그려진 보조선 보시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2세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90도 표시를 했고 여기 1, 여기 1 그리면 여기는 중심각 4세타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세타는 1, 1, 4세타 끼인 각 아니까 넓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G세타도 한번 보겠습니다. G세타 보시면 2호에 대한 원주각 몇 도가 몇 도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3세타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주각 따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3세타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하겠습니까? 2호에 대한 원주각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로 오면 2세타니까 이쪽도 2세타구나 하고 같은 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세타 하고 나타나서 이 삼각형, 노란 삼각형의 중심각들이 노란 삼각형의 각 내각의 크기들이 다 세타로 몰려왔습니다. 파이 빼기 5세타. 그러면 한 변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RQ가 지름이다 라는 사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RQ의 길이 지름이니까 여기도 2하고 나타나고 여기가 3세타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RP의 길이가 2 코사인 3세타 하고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길이를 구해주겠습니까? SP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활용하겠습니까? 3세타 마주보는 길이 파이 마이너스 5세타 마주보는 길이 이용해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노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3세타 분의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사인 3세타 분의 어떤 길이를 구한다고 했습니까? SP의 길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5세타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5세타 분의 마주보고 있는 길이 3 코사인 3세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SP의 길이를 체크를 해주는데요. 한번 오른쪽으로 다 곱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5세타는 사인 5세타랑 같으니까 그냥 사인 5세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 사인 3세타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3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데리고 다니셔도 좋고 아니면 사인 법칙 두 배각 공식을 써서 여기는 제가 여기를 3으로 데려왔네요. 여기 2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2하고 다시 좀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가 돼서 제가 뭘 쓰겠습니까? 사인 두 배각 공식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사인 6세타구나 하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냥 데리고 다니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SP의 길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F세타분의 G세타 갈 건데 어떤 G세타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끼인각 2세타를 활용하겠습니다. 2 코사인 3세타하고 SP의 길이를 구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F세타분의 G세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F세타분의 G세타 해주면 한번 그냥 주르륵 써보겠습니다. F세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사이각 4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사인 4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g세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sp의 길이 써보겠습니다. 사인 5세타 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사인 5세타 분의 사인 6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rp 하고 나타나니까 2 코사인 3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각 사인 2세타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뭐로 간다고 했습니까?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이 극한값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제 세타 다 떨어지고 사인 떨어지고 수치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약분되니까 분자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5분의 6이 남겠습니다. 5분의 6이 남고 곱하기 그리고 여기 2 남고 코사인 세타는 1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2세타의 2가 남고 분모는 뭐가 남겠습니까? 4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4분의 1 해주면 약분하고 나서 정답은 5분의 6,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과 끼인각 넓이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도함수가 연속이면 기본적으로 함수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함수가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이 x제곱 더하기 1, x가 0 이상이면 x제곱 더하기 1이 1 이상이니까 결국 1 이상인 fx가 정의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0에서 5까지 fx를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 여기서 우리 부정적분 구하면 적분상수 c 생기고 여기 미지수 2개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미지수가 3개 있는 셈인데 그 미지수들을 찾아서 정적분을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뭘 이용하겠습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연속성 그리고 미분 가능성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에 대한 정보를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으면 fx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을 구해놓으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 하고 써놓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 하고 써놓고 f'x도 써놓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4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0 이상이다 그러면 fx제곱 더하기 1은 하고 쓰겠습니다. 그대로 써주면 a2의 2의 x제곱 더하기 bx 하고 표현이 되고 이거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f'2x가 곱해지고 f'x제곱 더하기 1은 하고 해주면 2가 앞으로 한번 떨어지겠습니다. 2a 2x제곱 더하기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미분 가능성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 이퀄 1에서 뭘 먼저 체크하겠습니까? 연속성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하고 같을 텐데요. 좌극한은 위에서 나타나고 뭘 쓰겠습니까? 밑에서는 함수값하고 우극한이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해주면 x가 1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건데 여기에 1 대입한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c 하고 나타나고 우극한 값과 함수값은 여기에 0 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0 대입해주면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c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 빼기 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하겠습니까? x 이퀄 1에서 1에서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두 조각 함수이니까 조각난 곳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성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되는데 좌미분계수 여기다 1 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해주고 우미분계수 여기에다 0을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다 0을 대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0 대입한 극한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도함수 연속이니까 여기에다 0 대입한 극한값을 여기에 0 대입한 우미분계수 값을 극한값으로 찾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로 바꾸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f'x제곱 더하기 1은 하고 한번 써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분의 하고 써보겠습니다. 2a, 2의 2x제곱 더하기 b 하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다 0을 못 대입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0에서의 극한값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0으로 접근하는데 오른쪽에서 접근하니까 0 플러스 하고 쓰겠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2x분의 2a, 2x 더하기 b의 극한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 존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뭘 씁니까? 0분의 0꼴 먼저 써보겠습니다. 0분의 0꼴 해주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는데 여기 0 대입하면 2a 더하기 b도 0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2a 하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a 하고 넣어주면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a로 묶어주면 2에 2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a 곱하기 리미트 하고 써주면 x가 양의 0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2x분의 2의 2x 마이너스 1꼴이 돼서 이거 극한값 몇입니까? 이거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2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5 미분계수는 몇이 됐습니까? 5 미분계수는 2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몇이 되겠습니까? a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가 1이면 이 밑에 보시면 b는 마이너스 2a 하고 찾아놨습니다. 대입해주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모두 찾았습니까? c도 찾았습니다. c는 몇이 되겠습니까? a가 1이니까 c도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미리 좀 a, b를 대입해 놨습니다. a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2의 2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미지수 a, b도 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만든 여기 적분상수 c에 대한 미지수도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5까지 정적분하라 그랬는데 1을 기준으로 두 조각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0에서 5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0에서 5까지 fx, dx를 해주는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0에서 1까지 fx, dx 하고 써주고 일단 구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에서 5까지 fx, dx 하고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두 조각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하고 따로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쫓아가는 함수가 다르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해서 1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해보면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0에서 1까지 fx, dx 하라고 했습니다. 이 fx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쫓아오면 여기 있습니다. 이 함수 한번 끌어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c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dx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적분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 0에서 1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 더하기 2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1번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뭐 하겠습니까? 2번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2번은 좀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2번은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0에서 1에서 5까지 fx, dx를 해주는데 이 fx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까? 이 fx는 x제곱 더하기 1 형태로 대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치환하면 되겠습니까? x를 t제곱 더하기 1로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에서 5까지인데 x가 1이면 t는 몇이 되겠습니까? 0이고 x가 5면 t제곱이 4인데 우리 여기 x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는 2 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ft제곱 더하기 1 들어가고 dx는 2t dt 하고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2t dt 하고 써주고 다시 함수를 넣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t제곱 더하기 1 이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2t를 곱해주니까 2t 2에 2t제곱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4t제곱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거로운 적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함수 부정적분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t 2에 2의 t제곱 부정적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을 구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인테그랄 t2의 2의 t제곱 해주면 누구를 그냥 데려가겠습니까? 맞습니다. t를 그냥 데려가고 2의 t제곱을 적분해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데려온 거 그냥 써주고 적분한 거 2분의 1, 2의 2t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2분의 1, 2의 2t제곱 d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t의 2t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2의 2t제곱 더하기 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정적분을 바로 대입해서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 몇 배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2배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t2의 2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2의 4t제곱 2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t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4t 세제곱하고 적분이 되겠습니다. 0에서 2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4제곱 표현되고 2분의 1, 2의 4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 4, 3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0 들어가면 0이고 여기 하나 살고 여기도 0이니까 더하기 2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뭐하고 뭘 더하면 되겠습니까? 이것과 이것의 값을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의 값과 이것의 값을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먼저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2분의 3, 2의 4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33에서 마이너스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를 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2분의 24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환적분, 부분적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놨습니다. 이 함수 gx를 좀 뜯어서 보시면 sin 파이 절대값 x하고 fx의 합성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 g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an이라고 했습니다. 함수 gx하고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gx는 x a4와 x a8에서 극대라고 했습니다. 이 a4, a8 뭐가 되겠습니까? x절편이 되는 x좌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am하고 f0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0하고 체크를 하라는 건데 gx는 뭐가 되겠습니까? sin 절대값 파이는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절대값 fx 이것이 0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값 0 되는 건 어떤 점에서 0 되겠습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 하고 나타나니까 절대값 fx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보겠습니까? 우리 극점을 찾아야 되니까 gx 도함수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fx가 0보다 큰 것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fx가 0보다 크면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그대로 미분하는 거니까 파이 코사인 파이 fx 그리고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f'x 하고 쓰겠습니다. fx가 0보다 작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 0 되는 곳은 지금 절대값이 걸려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x 하는데 fx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파이 fx 하고 나타나고 사인 d함수여서 마이너스 앞으로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파이 fx 하고 표현이 되고 또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사인 파이 fx가 0되는 fx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f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fx가 0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fx는 코사인 파이 fx 0되는 곳 fx는 0 또는 죄송합니다.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 0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미분계수 도함수 0되는 곳은 x절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0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A4하고 A8에서 극대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4하고 A8 이쪽에 0되지 않으니까 F'에서 0되겠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F'A4는 0되고 그 다음에 F'A8이 0이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계속하기 위해서 위에 있던 식들을 왼쪽 밑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옮겨놨습니다. 여기 제가 는 FAN 했는데 AN에서 함수값들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정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을 여기다 다시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A4, A8에서 극대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코사인에서는 0이 안 되니까 F'X에서 0 되겠구나 하고 여기까지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놨는데요.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90도 돌려서 보시면 위에 있는 파란 그래프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파란 그래프는 삼각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인 파이 절대값 x를 그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인 파이 절대값 x 주기 몇입니까? 주기가 2가 되고 0, 1, 2, 3, 4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사인 절대값 파이 x, 절대값 x가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죠? x가 0 이상인 부분을 살리고 왼쪽은 지워서 다시 x축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기함수 성질 깨지면서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새로 다시 3차 함수 fx를 그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돌려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A4하고 A8에서 극점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여기가 A4가 되게 조금 미리 맞춰놨습니다. 여기가 A4 그리고 여기가 A8 해주면 이 사이에 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A5 그리고 A6, A7 이렇게 있겠습니다. 여기는 간격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들의 간격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한 칸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3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A2, 여기는 A1 그리고 F0이 FAM하고 같아야 되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양수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양수 최초점이니까 여기에 0이 있으면서 A8하고 0하고 같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M은 8하고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차 함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에 지금 제가 여기 Y축을 여기다 좀 맞춰놨는데요. 한번 대충 그려보면서 어떻게 그래프가 서로 위치 관계를 갖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이렇게 쭉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이면 실제로 제가 x를 이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값들은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제가 0에 잘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0으로 이렇게 읽어지는데 잘 쫓아오시겠습니까? 이렇게 0이 올 수 있게 잘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합성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x값이 0에서 여기까지 a4까지 움직이면 실제로 얘네들은 다 x좌표가 되겠습니다. a4까지 움직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줄기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간격에 맞춰서 조금 좁좁하다가 좀 넓어지는 이렇게 두 줄기 함수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프가 처음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잘 쫓아오시겠습니까?
x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이면 실제로 fx는 함수값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쫓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합성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x좌표들이 읽어지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두 줄기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두 줄기, 한 줄기, 두 줄기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값들이 여기서 0부터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기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A4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하고 이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극점이 안 생기겠습니다. A4 우리가 예상했듯이 극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A8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 합성해 놓으면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됐습니다. 그럼 극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 주변에서 이쪽으로 진행할 때 내려가고 다시 돌아올 때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어야지 극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은 어떻습니까? 일로 올 때 올라가고 돌아갈 때도 올라가니까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8에서도 내려오고 A4에서도 내려오고 그런 그래프 조각을 이어서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칸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 네 칸짜리 그래프를 어떻게 위치 관계를 설정해 줘야 내려갔다 내려오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네 칸의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내려왔다 내려오고 여기도 다시 내려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칸을 이쪽 네 칸에 옮겨 붙이는 그래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 그려진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다시 바꿨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0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다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0이고 여기 A1 X좌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A2, 여기 A3, 그리고 여기 A4, 여기 A5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6, A7 그래서 A8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A9, 여기 A10, 그리고 A11, A12 하고 띵띵띵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한 칸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그림이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고 했습니다. X가 0에서 여기 A4까지 움직이겠습니다. 0에서 A4까지 움직이면 그래프는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값은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니까 실제로 합성함수의 X좌표가 여기에서 이만큼 움직여 주겠습니다. 그래프는 아래에서 내려갔다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라.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번 뛰었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값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x값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데 a4에서 a8까지 움직이면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함수값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이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겠습니까? 다시 내려갔다가 이 모양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갔다가 이 모양을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이 모양을 한번 이렇게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이 a8에서 쭉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8에서 증가하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갔다가 한번 점프하고 띠리링 가겠습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한번 이렇게 점프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결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fx의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이 함수 사인 파이 절대값 x 주기가 1이어서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 2 이렇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2, 3, 4 해주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고 마이너스 4 하고 띵띵띵 하고 가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x축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이제 뭐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 x좌표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뭘 체크하겠습니까? 이 A4에서의 함수값하고 A8에서의 함수값의 차가 4칸이니까 4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뭘 찾죠? 우리 x좌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쓰겠습니까? 함수값의 차, 극대극소의 차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 값의 차 공식 좀 미리 써놨는데요. 이 공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값의 차,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좀 쓸 텐데요. 그 값의 차는 4라고 했습니다. 4는 2분의 1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A8이라는 좌표에서 A4라는 X좌표를 세제곱해서 계산했더니 4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8 빼기 A4는 몇이라는 뜻이죠. 넘기면 8이니까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8에서 A4까지의 차이가 2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0에서 이렇게 3등분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변곡점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간격이 2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0, 여기 1, 여기 2, 그리고 A8이 3이구나 라는 걸 찾고 가겠습니다. 그럼 fx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뭘 기준으로 쓰면 좋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써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0에서 뚫고 가고 3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0에서 뚫고 가고 3에서 접하는데 그 함수값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8보다 작거나 같은 AK들을 찾아야 되는데 m이 8이라고 했으니까 F8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8을 대입해주면 8 곱하기 5, 25 더 빼기 2하고 곱하면 200이니까 19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9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그래프를 다시 보겠습니다. 함수값하고 x좌표의 규칙성인데요.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98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A9를 보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A10을 보시면 함수값 0이고 A11을 보면 함수값 1이고 A12를 보면 함수값 2가 되겠습니다. A13은 A 함수값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하고 함수값의 차는 몇이 나고 있습니까? 10씩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보다 10 더해주면 x좌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198이 되는 FA는 몇입니까? 여기다 10을 더해주면 208이구나, A20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0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0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 풀이는 제가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고 설명했어도 풀이가 좀 길었습니다. 30번 문제는 사인 함수하고 3차 함수, 심지어 절대값도 껴 있습니다. 이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